축산, 검협전. 44화. 금안신조. 마음은 어리지만 이별을 딛고 앞날에 대비하다 금안신조를 만나고 적막한 겨울산에 혼자라 여겨 외롭게 지내다가 반가운 벗을 만나네. 어느덧 신시가 되었다. 한창 검법을 연습하는데 멀리 까만 점이 나타나자 금안신조임을 알아보고 반색하며 소리쳤다. 금세 머리 위로 날아온 금안신조는 발톱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날고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못하러 아까운 생명을 해쳤어요? 그런데 금안신조가 평소와 달리 사냥해 온 것을 던지지 않고 살포시 내려앉았다. 이상하다 싶어 달려가 보니 짐승이 아니라 웬 가만이었다. 너비와 높이가 대략 3척인데 무엇이 들었는지는 도통 알 수 없었다. 귀퉁이를 찢었는데 흰색 알갱이가 우르르 쏟아졌다. 자세히 보니 사천의 유명 소금 산지인 자류정에서 난 최상품 소금이었다. 좋기 200근이 넘을 양이니 한동안 소금 떨어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이영경이 환호하면서 소금을 어떻게 안으로 옮길지 궁리했다. 그만 사형. 재주가 대단해요.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대장부는 늘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되니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마세요. 금안신조는 시선을 피하듯 눈을 감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영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금안신조를 위해 준비해둔 음식을 내놓았다. 금안신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벼랑간 석굴 뒤편에서 그윽한 향기가 풍겨왔다. 향기를 따라가 보니 오래된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만개해 있었다. 맑고 진한 매화 향기에 반한 이영경은 금안신조와 매화나무 주변에서 한참 머물렀다.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밖에서 할 것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싶었다. 석굴 앞으로 돌아왔을 때 백장 남짓 아주 먼 절벽 옆길에 청색 옷을 입은 작은 사람이 나타나 눈 덮인 산길을 나는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이영경이 사는 석굴은 뒤로 깊은 골짜기가 있고 앞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다. 다시 말해 사방에 자연이 빚은 높은 성벽을 두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석굴 앞에 서면 시야가 탁 트여 웅장한 경관이 한눈에 보였다. 사시남에서 석굴까지 오는 길은 좁고 고불고불한 데다 매우 가파르기까지 하였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관목이 우거지고 민망초가 무릎까지 무성하게 자라며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동안 찾아온 손님이라고는 주순이 데려온 조연아뿐이었다. 그런데 청색옷 사람은 익숙한 길이냐 거침없이 날쌔게 올라오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통 미끄러운 빙판이라 걷기도 쉽지 않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나는 경공수를 연마했어도 이 길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저렇게 대단한 실력이라면 틀림없이 검선일 거야. 혹시 백미사조가 말한 선현일까? 드디어 사부가 나를 인도하러 오시는 것일까? 그 사이 청색옷 사람이 절벽 모퉁이를 도는가 싶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아쉬워하던 그때 절벽 아래에서 웬 사람이 높이 솟구쳐 올랐다. 금안신조가 침입자를 발견하고 휙 날아올라 이영경 머리 위를 맴돌았다. 마치 그녀를 지키는 호위 무사처럼. 이영경과 몸집이 비슷한 침입자는 청색 두건의 청색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청색이고 등에 장검을 메고 있었다. 얼굴이 예쁘장한데 머리카락을 올려 묶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볼수록 낯이 익었다. 이영경이 누구냐고 물으려는데 상대가 먼저 입을 뗐다. 사부가 부처님께 공양할 능소의 매화를 따오라 하셔서 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뻐요. 청색 옷 사람이 두건을 풀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자
아리따고 당찬 미녀로 변신했다. 그녀는 바로 해탈함에서 만난 광해에 속인 제자 여영남이었다. 이영경은 석굴에 돌아오자마자 몸져 누운 아버지를 돌보고 얼마 뒤 생이별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쳤다. 또한 폭설 후 길이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영남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렇게 외롭던 차에 여영남이 불쑥 나타나니 너무 반가웠다. 그뿐이 아니었다. 여영남이 이렇게 놀라운 재주를 지닌 실력자였다니 절로 경외심이 샘솟았다. 어쨌거나 혼자인 줄 알았던 산중에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뜻밖의 이웃 친구가 생긴 셈이었다. 이영경은 여영남과 일단 뒤편에서 매화를 딴 뒤 석굴로 들어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영남이 이영경보다 3살 유라 언니 동생이 되었다. 두 사람은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금방 의기투합했다. 그런데 동생, 백부는 어디 가셨어? 이영경은 아버지 생각에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영이 입문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여영남은 부녀의 우여곡절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영경이 등불을 밝히며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했다. 사부가 기다리실 거야. 가서 오늘 일을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 내일은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무공 연습도 하자. 여영남이 한사코 거절하자 이영경이 매우 아쉬워하며 배웅했다. 이미 주변이 어둡고 저녁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반사된 눈빛 덕분에 어렴풋이 길이 보이긴 했지만 올라올 때처럼 내려가기는 무리였다. 언니, 길이 미끄러워. 너무 위험해요. 어두워서 길도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삐. 이때 그만 신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언니랑 얘기하느라 그만 사형을 잊고 있었네요. 소개해 줄게요. 그러고는 늘 하던 대로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휘파람을 불었다. 두 사람 앞에 내려앉은 그만 신조가 금빛 눈을 반짝이며 여영남을 이리저리 살폈다. 방금 백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말이 빨라서 미처 물어볼 틈이 없었어. 너를 태우고 백미선사를 만나러 갔다던 그 독수리 맞지? 어쩐지 깊은 산속에 홀로 지내면서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더라니. 이런 영물이 보호해주니 그럴 만도 하지. 여영남이 다가가 깃털을 쓰다듬는데 그만 신조가 가만히 있었다. 언니, 돌아갈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잠시만요. 그만 사형이 싫다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물어볼게요. 그만 사형, 이쪽은 새로 친구가 된 영남 언니예요. 날이 어두워 산길을 내려가기 힘든데 언니를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만 신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울었다. 와, 됐어요. 그만 사형이 데려다 줄 텐데 혹시 무서워요? 내 사형에게 그런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사형의 성의를 저버리지 말아요. 나도 2번밖에 못 탔어요. 그 후로는 안 태워주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만 사형 등에 올라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사형이 화내기 전에 빨리 타요. 여영남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데다 자신과 뜻이 잘 맞는 이영경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다 혹여 겁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 난 이영경이 새끼줄을 가져와 그만 신조목에 묶고 타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만 신조는 여영남이 작별 인사를 하고 등에 올라타자 바로 커다란 날개를 펼쳐 날아올렸다. 배웅을 마친 이영경은 석굴로 들어가 밥상을 치우고 석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 귀한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등롱과 새해 분위기를 내는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았다. 잠시 후 그만 신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영경이 일어나자마자 식사 준비를 하였다. 여영남은 암자에서 지내느라 채식을 했으나 완전히 육식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영남을 위해 고기 요리와 마을에서 사온 먹거리, 절벽에서 뜯은 죽대뿌리와 죽순 등을 차려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밖으로 나가 여영남을 기다렸다.
정오까지 기다리다 마음이 급해 그만 신조를 보내 데려오려는데 여영남이 절벽 위로 훌쩍 뛰어 올라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반갑고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이영경은 정성껏 손님을 대접했고 여영남은 사양하지 않고 마음껏 즐겼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병에 꽂아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니 석굴에 향기로운 온기가 가득했다. 두 소녀는 탁자에 마주 앉아 한동안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이야기했다. 사실 광해는 의로움을 행하는 검선이었으나 불교의 귀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오로지 참선에 몰두하며 살생을 멀리했다. 때문에 어렸을 때 거둔 여영남에게도 호신용으로 사용할 입문 수준의 내공 구결만 전수했을 뿐이다. 또한 여영남은 불가와 인연이 없고 속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삭발을 시키지 않았다. 어젯밤 여영남이 암자로 돌아가 이영경과 만난 일을 이야기했더니 광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훗날 악명을 떨칠 무시무시한 살귀를 만났으니 곧 너의 모든 인연이 시작되겠구나. 내일 이곳을 떠나거라. 이제 그 아이와 지내면 된다. 여영남은 사부가 이영경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살귀라니 이영경이 훗날 나쁜 인간이 된다는 말인가? 영경이는 정말 솔직하고 똑똑하고 좋은 아이예요.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다만 살기가 너무 강해 염려스럽구나. 너는 그 아이와 한 배를 탈 운명이란다. 그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너도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야. 내가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괜한 오해를 했구나. 여영남은 그제야 안심했지만 오랜 세월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고 차마 떠날 수 없어 다시 간청했다. 사부, 떠나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영경이는 자주 왕래할 수만 있으면 되어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